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바호라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부족민들은 세상의 모든 곳을 집으로 비유했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랍니다. 새벽으로 만든 집, 저녁빛으로 만든 집, 먹구름으로 만든 집, 아침 안개로 만든 집, 꽃가루로 만든 집. 꼭 지붕에 얹어져 있고 벽이 세워진 곳이 아니더라도 시선이 머무는 곳, 마음이 깃드는 곳 모두가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드리워진 모든 곳도 우리 집이고 저녁 노을 진 자리도 우리 집이라니까 참 마음 부자들 같지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주말, 오늘의 풍경을 보면 진짜 고향집으로 향한 분도 계시고 아니면 마음으로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곳이든 시선을 달리하면 그곳이 곧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엔 마음 부자로 넉넉하게 쉼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월 18일 토요일 맛있는 라디오 안예은입니다.
우리 지금 만라 맛있는 라디오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안은경의 여러분의 연주로 나무가 있는 언덕 듣고 오셨습니다. 낭만적이네요. 저녁빛으로 만든 집, 새벽으로 만든 집,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저도 집이라는 공간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딱 우리 집, 내 방, 내 침대만 좋아하는데 시각을 좀 넓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400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들은 지 5일차 새내기입니다. 우연히 주파수 맞추다 듣게 됐는데 매혹돼서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쭉 들어요. 우리 가락이 이렇게 좋다는 걸 이제야 알게 돼서 속상할 지경입니다. 앞으로 쭉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어요. 그쵸? 너무 좋은 음악이 많죠. 저도 새로 많이 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좋은 음악도 듣고. 맛있는 라디오 선물 소개 시간입니다. 예술인 강재원의 한우구이 이 정도는 돼야지 협찬, 한우 한돈 세트, 설탕 대체 천연 감미료 라칸토 마련되어 있고요. 하가영의 가야금으로 3가지 색깔의 사랑 이야기, 3번째 사랑의 쉼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영의 가야금으로 사랑의 쉼터, 그리고 루트머지의 달빛 아래 오동잎 모두 지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357 하나님께서요. 안예은님에게는 항상 호랑이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걸크러쉬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호랑이의 기운 이런 말 참 좋아하는데 제가 키가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여러분께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크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뵌 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작으시네요 하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항상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20cm만 컸다면. 많이 아니죠. 20cm면 이제 많이 아니라 20cm 크고 싶다.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3cm, 5cm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크게 20cm, 173이 되고 싶다는 엄청난 터무니없는 되도 않는 꿈을 항상 꾸고 있는 사람인데 그랬다면 호랑이의 기운이 더 많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3503님께서요. 가락이 참 좋네요. 무의식적으로 저도 모르게 들으면서 발가락으로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그쵸? 무의식적으로 이제 리듬 타게 되는 노래들이 강하게 타게 되는 노래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0519번님께서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예은님 공연 보러 강릉 갔던 기억이 납니다. 꽤 일찍 가서 바다를 한참 눈에 담고 왔는데 바다 주변에 소나무 숲이 너무나 근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바닷물 들어가는 건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2년째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 세상이 그립네요 해주셨어요. 전생의 기억이네요. 근데 되게 부럽네요. 저는 일하러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는데 혼자 소나무 숲까지 보고 오시고 되게 좋으셨겠어요. 그래도 제 공연 덕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소나무 숲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제가 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음악 하나 더 듣고 오실 건데요. 박순아님의 25현 가야금으로 소나무 들으시겠습니다.
박순아님의 25현 가야금으로 소나무 듣고 오셨습니다. 해마다 명절 장보기 예상 물가가 어림짐작되는 기사들이 항상 나오는데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4인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평균 26만 7,762원, 대형마트는 평균 35만 3,68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8만 6천 원 정도 저렴하다는 거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근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비교 조사했는데요. 특히 전통시장에서 월등히 나왔던 것은 깐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탕국용 쇠고기였다고 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수산물은 가격이 안정적이었지만 닭고기와 달걀은 비싼 편이었고요. 과일도 가격대가 올랐고 다행히 채소류는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저희 집은 차례를 안 지는 지 조금 됐는데 그래도 명절 때는 외할머니가 해주시는 이 쇠고기국이라거나 전이라거나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저도 외할머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할머니 소고기 묵국 먹고 싶어지네요. 네. 음악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선정의 여러분의 연주로 수국의 가을이 드니.
권선정의 여러분의 연주로 수국의 가을이 드니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외할머니 이야기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 수요일에 전민기 팀장님이랑 라면 얘기 나눌 때 잠깐 했었던 얘기인데 저희 외할머니가 국을 굉장히 맛있게 끓이세요. 근데 이제 특히 매운탕류 같은 거 엄청 잘 끓이시는데 저희 아버지께 라면 스프 넣으시는 거를 이제 들키셔가지고 아,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그 생각이 나네요. 저희 외할머니 되게 웃기고 저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뵌 지 너무 오래돼서 전화라도 못 가게 된다면 전화라도 드려야지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이네요. 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 지을 시간 됐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이명훈 외 여러분의 연주로 티타임 들으실 거고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있으니 놓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사회 크스방 크리스 존슨. 노선미 부부입니다. 와우, 어메이징. 오, 놀랍습니다. 외국인들도 사랑하는 국악방송 마시는 라디오 추석 특집에 저희 부부가 초대됐어요. 와. 우후, 예. 네. 명절에는 방송국에서 특별한 분들을 초대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가 사는 유쾌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미국인과 한국인 한 집안 두 뿌리. 명절이면 할 말 많은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국민사회로 살아가는 법, 그리고 처가 사랑 받는 비결까지 그동안 제가 갈고 닦은 노하우 아낌없이 탈탈 털어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 씨, 네, 처가 사랑 받고 있는 거 맞죠? 네, 완전 확실합니다. 9월 21일 화요일날 국악방송 마시는 라디오 추석 특집 달빛 아래 초대석. 여러분 우리 곧 만나요. 안녕, see you soon. 한때는 곡식보다 비싸서 작은 황금이라 불리던 소금. 어떤 시인은 소금을 바다의 눈물이라 부르며 그 눈물이 있어서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고 했는데요.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흘리는 농부들의 작은 황금. 그 짭조름한 눈물의 맛을 더하면 우리네 세상살이도
조금은 살만해질까요? 농부들의 진한 땀방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 유제문 외 여러 어르신들이 부르는 진도 아리랑을 들으며 아리랑으로 풍요로워지는 행복한 가을을 기원합니다. 아리랑 서리랑 아라리가 단데 아리랑 끙끙 아라리로구나. 저놈의 계집아 눈매를 보소. 속눈만 감고서 겉문만 떴네. 아리아리랑 서리랑 아라리가 단데 아리랑 아라리가 단네. 네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네가 잘났냐 천하 은전백전 구리동전이 제일 잘나. 아리아리랑 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끙끙 아라리로구나. 문경세제 박달나무 홍두가 방망이로 다 나가단다. 아리아리랑 서리랑 아라리가 단네 아리랑 아라리가 단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라북도 정읍에서 체록된 진도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 제과와 함께합니다. 아리랑 끙끙 아라리로구나. 무정 세월은 다 돌아가고 한국 탄포인이 또 돌아오네. 아리아리랑 서리랑 아라리가 단데.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해가 지고 집 가는 시간 잘 있었나요 오늘. 마주 앉아 이야기해요 맛있는 6시에. 한마디 한마디 듣다 보면 발걸음 가볍게 걷다 보면 어느새 달림이 마중 나오는 시간. 맛있는 6시에. 우리 지금 당장 만날까요?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입니다.
9월 18일 토요일 맛있는 라디오 2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으로는요. 신주희 대금 연주로 청성곡 들으셨고요. 매주 토요일 2부에는 정명섭 작가님과 함께 귀로 듣는 국내 여행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떠나요. 앉아서 음악 하나 더 듣고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강은일 외 여러분의 연주로 창부 타령 듣고 오시겠습니다.
손님이 안녕 하고 떠나간 자리에 노을이 안녕 하고 다시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오늘도 안녕하셨나요? 맛있는 라디오 안예은입니다. 떠나요. 앉아서. 여행이 그리운 요즘 전국의 구석구석을 찾아 귀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떠나요 앉아서 정명섭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예, 지난주에 거짓말이 아니고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이런 유적지 같은 데 되게 많이 데려다 주셔가지고 좋은 아버님이시네요. 예,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네, 너무 좋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코너가 이제 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를 찾아서 떠나는 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디로 가나요? 네, 지난 시간에 서울에 있었으니까 이제 또 지방으로 한번 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푸른 바다로 이름난. 저는 이 개인적으로 남해 바다나 동해 바다가 뭐 지중해 무슨 산토리니 뭐 이런 네네. 데보다 훨씬 월등히 아름답다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 푸른 바다로 이름난 이 한려 해상 수도가 있는 통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또 밀리터리 매니아이기도 해서 이 삼도 수군 통제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영이 어떻게 생겨난 도시인지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예, 이게 뭐 바닷가에 있으니까 항구로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 게 있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두룡포라는 포구가 있는 곳은 맞는데요. 이제 하지만 이제 여기로만 이제 도시가 형성된 건 아니고요. 이 삼도 수군 통제형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되면서 통영이라는 이름과 도시로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영이란 도시 이름 자체도 이 통제형에서 제자를 빼고 나온 이름이기도 하죠. 네. 이거를 이 삼도수군 통제영이라는 곳을 약간 군대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 삼도수군, 삼도가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네. 포함한 이 삼도고요. 수군은 당연히 지금의 해군, 네. 이 통제형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해군 참모본부 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임진왜란 때 이전에는 원래 각 도별로 흩어져 있었는데 네. 전투가 나면서 특히 수군은 집중 운영해야 되는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임진년에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직책이 만들어졌고요. 아, 네.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가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웅장해지네요. 이 삼도수군 통제영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네. 싶어요. 위치는 이제 통영시 중앙동 네. 있고, 여기 보니까 대충 통영의 중앙 정도 되더라고요. 어. 네, 서문로 사거리 근처에 예.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도 네네. 수군 통제사의 본영이라는 네. 뜻이고요. 1593년에 이제 생겨났는데, 여기 이제 그 해군 본부이다 보니까 이제 네. 여러 건물들이 이제 다 들어서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생겨난 삼도 수군 통제사의 본영인 통제영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 통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도시도 성장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최초의 통제형이 설치된 장소는 이 한산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7천년 해전으로 인해서 이 한산도가 잿더미가 되어버리면서 이후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다시 통제사가 되면서 이곳저곳 계속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1603년에 이제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건데요. 왜 이 통영에 자리 잡게 됐나라고 이제 보려면 이제 지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으로 상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면 또 부산으로 상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부산에 본영이 있으면 만약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제 수군 전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산을 가까이서 수비할 수 있고 이제 여차하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최적의 장소가 이제 통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이제 통제사의 본영이 생겨나게 됐고요. 1603년에 이제 시작됐다가 설치됐다가 1895년 갑오경장으로 이제 수군이 혁파될 때까지 약 26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도시가 만들어진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요. 조선시대에 이제 통영처럼 군사적인 목적 내지 이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좀 드문 편이에요. 지금 이제 당장 생각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통영, 그다음에 이제 수원, 화성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네.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차가 있으시면 내비로 찍으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차가 없어서 예. 네, 저처럼 우리처럼 차가 없으면 이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제 서울 기준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동서울이랑 남부터미널에서 통영으로 가는 시외버스
이제 그 대부분 우등버스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4시간 걸리기 때문에 예. 네, 일반적인 버스로는 좀 힘들죠. 그죠. 우등버스가 좋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법이 사실 통영만 가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4시간씩 걸려서. 네. 그럴 때는 이 통영이 이제 얼마 전부터 거가대교랑 신거제대교를 통해서 이게 부산이랑 거제도와 또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나 거제도로는 휴가를 또 많이 가시니까 네네. 여길 가셨다가 여기만 보기 좀 그런데 그럼 이제 그 거제도를 거쳐서 네, 통영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통영이라는 데가 관광지로도 인기가 원래 많은 곳인가요? 몇 년 전부터 이게 인기가 급부상한 지역이었고요. 네. 그 역사적인 유적 외에도 이게 남해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서 네네. 또 바다를 보면 또 도시 사람들이 바다에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동피랑처럼 이제 전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돌아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또 이제 먹을거리 좀 많고, 네, 저 개인적으로 꿀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네. 그것도 있고, 특히 여기가 바로 이제 충무김밥의 원산지이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가서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충무김밥을 먹은 지 정말 오래됐는데, 예, 그 전에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용우 더 솔리스트의 노래로 개타령 듣고 오시겠습니다. 개야 개야 깜둥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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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둥 개야 개야 깜둥 개야 가라님만 달싹해도 짖는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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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둥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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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둥 개야 개야 깜둥 개야 가라님만 달싹해도 짖는 개야 정사처럼 불러켜라 우리님이 오시거든 개야 개야 깜둥 개야 개야 깜둥 개야 짖지 마라 짖지 마라 짖지 마라 개야 개야 삽살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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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살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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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살 개야 나뭇잎만 달싹해도 짖는 개야 산천 말 물어보자 우리님이 오시거든 개야 개야 삽살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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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살 개야 짖지 마라 짖지 마라 짖지 마라 짖지 마라 짖지 마라 김용우와 더 솔리스트가 함께한 개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개타령은 통영 지역에서 즐겨 불리던 노래였다고 하네요. 떠나요 앉아서 오늘은 통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이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충렬사도 있는데요. 네. 통영이 세워진 지 몇 년 후에 이제 1606년 이제 이운용에 의해 세워지는데 이운용도 이순신 장군의 부하였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들이 직접 관리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잘 보존돼 있고요. 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전시관도 있으니까 삼도 수군 통제원 또 근처거든요. 네네. 같이 돌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보고 싶네요. 진짜 삼도수군 통제영 자체도 잘 남아 있나요? 뭐 지금 잘 남아있긴 한데 일제강점기 접어들면서 좀 대대적으로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악의 끝판왕이 바로 그러네요. 일본이 저번 맞지 주에도 않겠습니까? 그렇고. 예. 아무래도 이제 자기 조상들을 괴롭힌 예. 조선수군의 본거지를 그냥 놔두고 싶은 생각이 전혀 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여 채의 전각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학교와 법원, 뭐 세무서 같은 네. 꼭 굳이 이 자리에 들어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굳이 짓는다고 경복궁 다 지어놓고 조선총독부 밀어넣고 조선총독부 지어놓고 이런 식이 또 통영에서도 벌어졌고요. 광복 이후에 수학로를 비롯한 12공방 등이 복원되었고요. 네. 현재도 복원과 발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서 이어진 것이 바로 세병관인데요. 네, 덕분에 국보 305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병관은 어떤 곳이길래 국보까지 지정이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삼도수군 통제영의 객사입니다. 객사는 뭐냐면 임금의 권패를 모시고 이제 제사를 이제 망걸레라고 이제 그 위패 권패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게 있거든요. 지방관들이. 네, 그리고 만약에 객사에 불이 났는데 이 권패를 구하지 못하면 지방관 처벌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출장 온 관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단순히 요 정도만 됐어도 국보로 지정이 안 되는데요. 예, 통제영의 세병관은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면이 9칸, 측면이 5칸인데 저는 이렇게 큰 건물을 그 경회로 그다음에 이제 경복궁의 경회로 제주도의 관덕정 정도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또 거기다 이제 또 내부에 벽을 두지 않고 이제 기둥만 쭉 세운 형태라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규모에 굉장히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한옥 건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한옥이 얼마나 큰지 좀 알고 이제 궁금해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서울이면은 종묘를 보여드리고요. 지방에 가시면 통영의 세병관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병관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현판인데요. 가로가 6.5m, 세로가 2.4m. 경복궁의 광화문 현판보다 살짝 크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공간 감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짐작이 잘 안 가는데 광화문 현판보다 현판이 크다고 하시니까 조금 짐작이 가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곳인가 봐요. 이제 한옥이 이제 건축 방법이 이제 지붕이 무겁고 기둥을 많이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큰 건물을 짓기가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건물을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사실 가서 보시면 굉장히 간결하고 균형을 잘 잡혀져 있다라는 느낌. 이 정도로 큰 건물이면 사실 서양식 건축물이면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고 좀 무서워야 되는데 한옥은 사람들이 그냥 말을 보면 신발 벗고 들어가서 눕거나 기둥 이렇게 기대서 앉아있고 싶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동네 주민들이랑 관광객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낮잠도 자고 저기 뭐 깔고 누워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런 게 되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한옥이 그 안이 다른 이제 곳보다 좀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름에 가시면 한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굉장히 큰 이제 그 뭐라고 하지? 휴식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병관이라는 이름의 뜻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중국의 시인이죠. 두보의 시 중에 새벽마행에 나오는 만하새병이라는 글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새벽마행은 전쟁이 끝나고 말과 병장기에 무슨 피를 씻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만하새병은 하늘의 은하수로 피 묻은 병장기를 닦는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무기에서 피를 닦는다는 건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웅장하네요. 역시 삼국지 맞습니다. 세계관에 잠깐 갔다 온 것 같아요. 이 전쟁에 대비하는 현판의 이름이 평화를 갈망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뭔가 주술적으로 바랐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한 20년 전이죠.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침공할 때 잘 알려진 사실 군대는 갔다 오지도 않았던 그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사 라이스 뭐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목청을 높였는데 월남전에 참전하고 그 당시 내각의 유일한 전쟁 경험이 있던 콜린 파웰 같은 경우는 전쟁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사실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평화주의자로 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반면 전쟁터를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전쟁에 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목놓아 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가 친척들을 제일 전쟁터에 앞장 세워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이면 네, 저는 네. 사실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의 한 10분의 9는 입을 다물 거라고 그렇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사람들이 승리라고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지만 저는 네. 평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세병관의 이름과 그리고 세병관의 위치를 보면서 저는 새삼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이 평화라는 점을 네네.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가시면 정말 한옥이 시원하다는 걸 새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너무 가보고 싶네요. 진짜로 너무 통영이란 도시 가보고 싶네요. 자체가 이제 돌아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안에도 통영도 여러 군데 뭐 동피랑이라든지 네네. 뭐 항구에 있는 시장도 굉장히 먹거리 많고 재밌거든요. 네, 네. 그리고 충무김밥도 있고 그러긴 한데 저는 뭐 통영에 가시면 반드시 삼도수군 통제영에 한번 예, 가보시고 볼거리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병관은 반드시 한번 들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억에 그 김약국의 딸들 배경이 오, 통영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아 잘 아시네요. 맞아요. 네네. 제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계속 아까부터 생각을 하다가 맞았군요. 다행입니다. 네네. 그때도 되게 아름다운 도시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로 꼭 한번 코로나가 조금 물러간다면 네네. 가보고 싶네요. 네. 2주 동안 덕분에 여행한 기분도 들기도 하고요. 뭔가 머리에 뭐가 채워진 느낌도 들고 감사합니다. 2주 네.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곳들 다 기억하고 있다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요 앉아서 정명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무김밥 얘기 계속 했는데요. 자두의 김밥 들으시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난 피자 너는 순두부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바다를 힘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에게 붙어 있을래 날 안아줘 옆구리 터져버리는 저김밥처럼 내 가슴 터질 때까지 예전에 김밥 속에 단무지 하나 요새 김치에 치즈 참치가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우리의 사랑도 변해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바다를 힘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에게 붙어 있을래
쓸래 떠나요 앉아서 오늘은 삼도 수군 통제형, 통영으로 떠나봤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소설 읽으시면요. 그 통영 바다 묘사가 엄청나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방에서도 약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곧 추석이죠. 명절이면 현금 선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언제나 현금으로 드리는데 차례상 준비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드는 비용도 많으니 현실적인 선물일 텐데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은행에서 직접 현금은 뽑는 출금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이체 규모가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은행 업계에서 출금과 이체 빅데이터를 돌려봤더니 이런 현상을 보이더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동이 자제되면서 직접 현금을 드릴 수가 없어졌고 또 지폐를 손으로 만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정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는 이 앞에 자동이체로 오고 가는 현금 속에 라는 수식어를 달아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에도 일이 많을 때 이게 프리랜서들은 빨간 날이고 휴일이고 없기 때문에 자주 못 찾아뵐 때 항상 이렇게 이체를 시켜드렸었는데 요새는 사실 현금을 보기가 힘들어진 것도 같고요. 그래도 이게 약간 이체를 해드리는 거랑 돈다발을 딱 드리는 거랑 어떤 할머님의 반응이 다르긴 한데요. 저희 할머니는 항상, 외할머니 항상 이렇게 드리면은, 아유, 이런 걸, 아우, 너나 쓰지, 어디다가, 어디 돈이 나가지고 이런 걸 줬어 하면서 이제 슥 주머니에 넣으시곤 합니다. 네.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인데, 돈, 이렇게 용돈 드릴 때마다,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제가 돈 벌고 처음 보았는데, 예, 많이 생각이 나네요. 풀림 앙상블의 연주로 란을 위한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풀림 앙상블의 연주로 란을 위한 노래, 이어서 안수련의 해금으로 흔들의자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6896님께서요. 저희 엄마가 명절쯤만 되면 손목이 저린다고 파스를 붙이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설거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해주셨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도 이 손목 부근에 뭐라 그래야 되지? 혹 같은 게 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몇 년 동안 오래 가셨었는데 이게 아마 집안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목에 항상 뭔가 질병 같은 거를 달고 사시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저희 엄마는 겁이 너무 많으셔서 병원에도 안 가시고 비위가 너무 약하셔서 약도 못 드시고,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그냥 사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혹이 들어가신 상태인데, 저도 집안일을 도와드린다고 이제 아버지랑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굉장히 청소에 약간 달인 느낌이셔가지고 자신의 청소 체계가 완벽하게 있으신 분이셔서 저랑 아버지가 주방이나 어디 들어가는 것도 못 보시고 이렇게 뭘 하는 거를 그냥 못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소파에만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벌게 되면서 선물 같은 것도 해드리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청소기를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약이나 아니면은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거나 뭐 되게 옷이나 스카프 이런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청소기냐. 자기는 그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덕질을 하는 것처럼 청소에 대한 덕질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청소기가 제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 사줄게 하고 흔쾌히 대답했다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제가 진짜 많이 비싸더라고요, 청소기.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지금은 이제 코드 없는 그 청소기 사용하고 계시는데 너무 그 청소를 즐겁게 하셔가지고, 근데 또 하기 싫다고 하시면서 이제 또 할 때는 즐겁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저는 계속 주구장창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원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주말에 딱 쉬고 월화수목금 일하고 이게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일요일에 제가 일할 때는 좀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회사원 친구들은 더 많이 평일에 시달리니까요. 이게 참 사람이 자기가 안 가진 거를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간사한 동물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맛있는 라디오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추석 연휴가 이제 그래도 뭐 가깝지만 가까워질수록 뭔가 시간 가는 게 아까워지네요. 네. 아쉬움 남지 않도록요. 1분 1초 무조건 행복하고 즐겁게 맞으시길 바라면서 맛있는 라디오는 내일도 오후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요. 김철룡과 윤희상 관현악단의 능수버들 들으실 거고요. 우리 내일 만나. 꼭 만나요.